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건강 사주 하겠습니다. 스스로 진단해 볼까요? 우리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죠. 당장 죽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설마 내가 죽겠어? 아프겠어?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사주 볼 때 건강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시고요. 부자 사주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yes, 오예, 뭐 이렇게 엄청 좋아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온갖 부귀영화가 죽음 앞에선 무력하답니다. 해서 오늘 우리 모두 스스로 한번 내 수명, 내 건강 진단해 보도록, 자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명이 뭘까요? 요즘은 60 전에 죽으면 단명이라고 해요. 뭐 요즘은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넘사스럽다 뭐 그러잖아요. 그럼 요절은 뭘까요? 요절은 젊을 때 죽는 거예요. 30대, 40대도 요절이죠. 그럼 자살은요? 자살은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기 터져서 죽는 거예요. 수기운이 왁 있거나 화기운이 왁 있거나 또는 기문, 관살, 탕화 뭐 이런 것이 정신적인 타격이 크거나 또는 칠살이 나를 덮칠 때 이때 이럴 때 중에서도 상관의 운에 우기 터지는 거예요. 사고로 죽는 것은 단명 또는 장명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인신사해 형충 파극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화재도 마찬가지죠. 사고수의 기운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건강에 대한 정보도 넘쳐나고요. 현대의학도 생명 연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주명리는 그대가 언제 딱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일 나죠. 왜냐? 통계학이니까요. 흉운이 2번, 3번 겹쳤다고 해서 그 시기에 무조건 아프고 무조건 죽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평균의 통계학에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주적인 관점으로는 일단 가족력이 있다 또는 사주가 편중되거나 균형이 깨졌다, 불리하다 하면 어쨌든 그 해당 오행에 신경 쓰셔야 돼요. 말하자면 사주를 알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겠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과 연관해서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6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일간이 안전한가? 신강 또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신강하면 일간 기준에서 든든한 지형군이 있는 격이니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강, 신약이 무조건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간이 안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강한데 일간을 괴롭히는 신강이다. 그럼 살기가 너무 힘든 거고요. 신약해도 일간이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 와중에도 괜찮은 거예요. 말하자면 극신약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극신약, 극신강만 아니라면 그럼에도 신강한 사주가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여튼 일간이 안전하다는 것은 일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든 일지든 극을 당하거나 또는 형충 파해가 없어야지 어디 잔병 없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주의 조우예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더운가 추운가이죠. 겨울에 태어났다면 화기운이 중요하고요. 여름에 태어났다면 수기운이 중요하고요. 사주가 너무 화기운이 많거나 사주에 너무 수기운이 많다는 것은 아주 불리하죠. 정신적인 영역으로 보면 화기운은 조현병, ADHD, 분노조절 장애 등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수기운은 우울, 공황, 이런 정신적인 타격이 들어올 여지가 강해요. 일간이 오행에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화기운이 너무 많다. 또 토기운 포함해서 화기운이 불룩하면 그럼 의식적으로 수기운을 써야 돼요. 물가에 살든지 물을 가까이 하든지 이름에 엄청 물을 많이 넣든지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욱한 이 성정도 좀 낮춰야 되죠. 수기운이 너무 많으면 일부러라도 운동도 좀 발열, 땀을 내고 에너지를 올리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자기 비하, 또 염세, 부정적인 관념을 의식적으로 낮춰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도 줄이고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자, 화기운이 많으면 건강적으로 뭘 조심해야 될까요? 혈류 질환이에요. 당뇨든 혈압이든 눈도 조심해야 되고요. 눈은 목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화도 눈이에요. 이 화기운이 너무 중중하면 눈 질환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혈류와 관련한 모든 건강을 다 조심해야 되죠. 수기운이 많으면 일단 순환이 잘 안 되겠죠. 몸이 어는 거예요. 차가워.
남녀 모두 생식기, 비뇨기, 또 자궁, 신장, 방광, 췌장, 소화기도 어려움이 따르고요. 이 화를 꺼트리려고 하니까 역시 혈류 질환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사주는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화, 토, 금, 수가 어디 하나 편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있는 거예요. 뭐 예시처럼 골고루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신강하면서 한 개, 두 개씩 있으면 더 좋고요. 만약에 어느 한 오행이 좀 불룩하다, 너무 강하다 그러면요. 불룩한 해당 오행도 조심해야 되고요. 해당 오행이 극하는 오행도 기가 빨리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사주에 금기운이 너무 많다. 그럼 일단 목기운을 치는 거예요. 뼈, 관절, 신경계, 간, 담, 안전, 사고 다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너무 불룩하면 금기운에 해당하는 폐, 대장, 호흡기 질환도 일단 복균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화기운 일간인데 수기운이 많아서 비겁을 쳐요. 그런데 목기운이 만약에 통관 용신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럼 필터링이 되니까 그래도 일간이 덜 다치는 거예요. 뭐든 골고루 있는 게 중요하다. 빠지면 아무래도 불리한 거고요. 네 번째, 오행의 순환이에요. 사주 원국이 청기하려면 순환이 중요해요. 목화, 토금수든 토금수, 목화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순환이 잘 되는 게 포인트고요. 원형 이정으로 볼 때 사주가 초년부터 연주부터 오행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대로 잘 흐르고 있다. 그럼 너무 좋은 사주죠. 이럴 때는 건강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주부터 해서 오행이 순서대로 흘러요. 이것도 좀 늦어서 그렇지 여튼 건강하고 뭐든 잘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순행이든 역행이든 일간에서 출발하기도 해요. 일간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어요. 목화, 토, 금, 수든 금수, 목화, 토든 일간 기준에서 오행이 순서대로 잘 배열되어 있으면 건강사주라고 하죠. 건강만 좋으냐? 역시 다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식신이 온전한지 봐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건강은 곧 밥그릇, 식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키워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 2, 3, 4, 5번으로 분류를 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식신의 유무예요. 식신이 없으면 일단 체력적으로 매우 방전이 잘 돼요. 그리고 건강 장수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이럴 때는 상관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식상이 없는데 신약하고 또 편관, 칠살이 막 일간을 공격하고 있다. 그럼 이런 행운, 대운, 세운에서 급격히 아프거나 수명에 영향을 받죠. 2번 편인도식이에요. 편인도식은 편인이 식신의 밥그릇을 깨는 거죠. 건강을 얘기할 때 편인을 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관은 관을 깬다. 직업, 육친 관련해서는 상관을 말하지만 건강은 편인이죠. 그래서 저 언제 죽어요 하신다면 많은 사주 상담가들이 편인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 원국에 편인과 식신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건 건강적으로 위험보균이에요. 만약에 사주원국이 편인, 식신이 붙어있는 구조라면 편인이 들어오든 식신이 들어오든 같이 들썩들썩하는 거죠. 늘 건강관리 최우선으로 잘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편인이 행운에서 강하게 들어오면 특히 식신을 깨는 이 형충파로 들어오면 나 돈도 돈인데 건강을 가장 먼저 챙겨야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3번 재성태과. 만약에 신약하고 재성이 너무 많은 신약사주다. 그럼 기본적으로 식신을 설계해요. 이럴 때 행운에서 만약에 내가 아픈데 이럴 때 행운에서 또 재성이 들어온다.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4번 형충파해. 식신을 형충파해로 못 살게 군다. 이것이 동착되어 또 들어와서 못 살게 군다. 그럼 건강에 적신호가 바로 켜지는 겁니다. 5번 식신이 공망이어도 건강적으로 불리해요. 식신이 내 사주에서 12운성으로 묘, 사, 절로 만약에 들어와도 오래 살거나 건강하거나 이런 부분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공망도 그렇고 묘, 사, 절도 그렇고 여튼 건강이 아주 건강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섯 번째, 대운, 세운의 흐름이 중요하죠. 대운, 세운의 흐름이 나한테 불리한 기신이 들어오면 불리한 거예요. 대운이 나 일간을 치거나 식신을 괴롭히는데 세운에서 또 그렇게 들어온다 하면 그때는 꼭 죽지 않더라도 꼭 아프지 않더라도 여튼 내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목화토금수 오행은 건강의 어떤 부분을 담당할까요?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들 우리 몸의 내부 기관을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오장은 간, 심비, 폐, 신,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이고요. 육부, 담, 소위, 대방이라고 하는데요. 담,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라고 해요. 이걸 오행으로 나눈 거예요. 목기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기운 오장육부는요, 간, 담과 관계하는 거예요. 나머지 목기운에 관여하는 것은 신경계, 신경조직이라고 하고요. 뼈, 관절, 사고, 수술, 그리고 얼굴로 보면 눈에 해당하고요. 뇌와도 관련 있고, 그래서 목기운이 좀 약한 분들은 치매도 조심해야 돼요. 목기운은 신맛을 담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목기운이 약하면 비타민C 꼭 챙겨 드시면 좋죠. 화기운은요, 오장육부로 보면 심장, 소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혈류 관련해요. 그리고 화기운은 정신병에도 관련을 한다고 하죠. 얼굴로 보면 혀, 입에 해당하고요. 눈동자도 화기운이에요. 목기운은 전체적인 눈이고 화기운은 그 까만 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맛으로는 쓴맛을 담당을 하고요. 쓴맛의 음식들은 다 포함이죠. 토기운은요, 오장육부로는 위장, 비장이고요. 나머지 위와 관련한 식도도 포함이고 토양이기 때문에 피부도 관련해요. 맛으로는 단맛이고요. 인공 감미료 말고 단맛 나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꿀이든 고구마든 토기운이 좀 약하다면 단맛의 음식이 괜찮죠. 금기운 오장육부로는 폐대장이고요. 나머지 호흡기 질환 그리고 갑상선 그리고 또 금기운은 피부이기도 하고요. 얼굴로 보면 코에 해당하고요. 코가 크고 중심을 잡고 좀 코가 단단한 분들은 폐 기능이 좋아요. 맛으로는 매운맛인데요. 그러나 금기운은 토기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토기운이 약하다면 매운맛은 조심해야 되고요. 수기운은 오장육부로는 신장, 방광이고요. 나머지는 순환계, 물이 흘러야 되니까요. 그리고 호르몬 작용하는 기관들, 그리고 생식기, 비뇨기, 자궁 다 포함이에요. 순환의 개념이니까 혈류와도 관련이 있고요. 얼굴로 보면 귀에 해당하고요. 맛으로는 짠맛인데요. 그런데 조후가 너무 수기운이 많다 그런다면 짠맛을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목화토금수라고 말하자면 신쓴단 맵짠이 아니에요. 조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다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호라비 사주, 과부 사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아프다는 둥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로 인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로 인해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포션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남편을 잡아먹니 부인을 잡아먹니 그 진짜 비근대적인 아주 무식한 발언이에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걸 누굴 탓하면 안 된다고요. 아주 못된 술수예요. 저는 사주 상담을 하지만 사주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오래 살려고 사주를 보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내 그릇을 알고 즐겁게 살려고 사주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그렇게 오래 살 팔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무서워 그러진 않아요. 물론 무섭기는 좀 무섭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게 보내요. 진부하긴 한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즐거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어느 때는 좀 시간을 허비해도 감사하고 좀 늦어져도 감사하고 그래도 꾸준히는 하고 있으니까요. 당장 써먹을 데가 없어도 좀 괴로워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괜찮다고 봐요. 오늘도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100살 사주는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뭔가 자꾸 걸리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노선을 좀 달리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좀 그 노선의 관점이 다른데요. 뭐 아니면 도 이런 극과 극의 인생 철학은 지양 조심하셔야 한다고 봐요. 도리어 건강적인 관점으로 아주 불리하죠.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뭘 꼭 역사에 남고 이름을 남기고 그건 다 욕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무한한 우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그냥 지나가는 자연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으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죽어요.
물론 어느 분은 천국도 가시고 극락도 가시고 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길이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튼 이 자연주의적인 시각에서는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고 잘 쓰고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하찮은 생물보다는 너무 다행이지 않나요? 우리는요, 즐기며 즐겁게 사랑하며 살기도 사실 시간이 없어요. 한풀이 하듯이 끝까지 가는 최선, 욕심, 노력은, 전 잘 모르겠어요. 운명을 한번 바꿔보겠어. 뭐, 그것도 저와는 잘 안 맞아요. 이 말은 저에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과 제가 일단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은 얘기가 잘 안 되겠죠. 이게 상담도 세계관도 또 내담자와 상담가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여튼 그렇습니다. 뭐 산삼뿌리, 뭐 우루사, 곰슬개 이런 걸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술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사주 상담가가 뭐 사주로 간이 약해져요. 풀이해 드렸다고 해서 그날로 금주 딱 인생에 낙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적당히 간을 손상시키지 않게 적당히 즐기고 누리는 거죠.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요.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10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으셨대요. 배가 엄청 불룩하셨어요. 뭐 아프신 게 아니라 그냥 배불뚝 뭐 그 정도죠. 그런데 제 돈도 아닌데 100만 원이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와, 100만 원이면 가족들에게 내가 몇 번을 밥을 쏠 수가 있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인생의 사이클 자체가 할 거 다 하고 좀 방만하게 또 피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졌는데 갑자기 뭐 어느 날 건강검진 좋은 거 받고 또 산삼 챙겨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을 처음부터 채우기보다 좀 비우는 방식으로 사시면 어떨까 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한데요. 운동도 너무 세게 하시는 건 수명에 있어서는 불리해요. 몸은 소모품이에요. 운동으로 물론 뭐 개발되는 부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많이 쓰면 빨리 닳아. 맞는 말이냐? 모르죠. 그 거북이 뭐 적게 움직이고 오래 사시잖아요. 여튼 손쉬운 인스턴트 되도록 적게 드시고 가족력을 신경 쓰시면서 관리라 생각 말고 자연스럽게 그 습관을 익히시는 거죠.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빨리빨리. 그 문화도 발전도 있지만 수명도 재촉한다. 제 철학이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방식, 욕심도 먹는 것도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시면 어떨까 의사도 아니면서 한 말씀 해봤습니다. 사실 단명사주는 사주적인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뭐 90살, 100살 이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더 뭐 좀 더 연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단명사주의 그 범주 안에서 연장이지 장수명이 아니에요. 물론 자살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렇다면 단명사주인데 이왕 사는 거 막 다 채우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양껏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욕심껏 살아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건 각자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뭐 막 다 채우고 사셔도 되는데 자신을 너무 소모하면 자존감, 존엄이 반비례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관리하고 비울 때 더 존엄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 이왕이면 자신을 관리하고 여유롭게 적당히 채우고 비우고 그렇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건강사주 끝머리에 슬쩍 디밀어 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